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최근에 쌍용차를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하는 게 확정됐다는 얘기가 나왔죠. 아니 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하던가요? 지금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요즘 현황은 잘 안 짚어주더라고요. 오늘은 쌍용차가 현재 처한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망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정보를 받아보는 이용자 그리고 이 이슈의 당사자인 쌍용차와 에디슨 모터스한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인수 가능성이 진짜 있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에 인수가 확정된다면 쌍용차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지도 따져볼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 지금 상황부터 볼까요? 최근에 쌍용차가 에디슨 모터스 품으로 갔다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최근에 쌍용차가 보내준 보도자료거든요. 여기에 굵은 글씨 보이시죠? 이 중에서 맨 첫 번째 줄은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약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두 줄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약해준 거고요. 일단 9월 15일까지 3개 회사의 입찰 제안서가 제출됐고 10월 15일에 입찰 제안서 보완 접수 후에 대상자를 검토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입찰 금액 규모, 자금 조달 능력, 그리고 향후 경영 계획 같은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MOU를 체결하고 정밀 심사를 거쳐서 11월 말에 본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첫 번째 줄에 이 보도자료의 핵심이 나옵니다.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는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 신청도 안 했고 허가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디션에 듀엣으로 같이 나갈 친구만 정하고 아직 오디션 지원서도 안 낸 상황이라는 겁니다. 회사 일이라는 게 워낙 1분 1초가 다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게 회사 일이라서 이 영상이 나가고 당장 내일 또 다른 소식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인수합병이 확정됐다는 건 근거 없는 말이고요. 인수합병 추진 중이라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어차피 지금 에디슨 모터스밖에 안 남았고 인수합병이 막바지 단계인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사실상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이게 바로 다음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고 이런 말을 해야죠. 이게 지금 그렇게 희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금력입니다. 단순하게 돈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자료를 기반으로 볼까요? 기술력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돈이 있어야 인수를 할 수 있잖아요.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입찰가로 제시한 건 3천억 원 아래입니다. 이후에 인수 자금, 운영 자금, 연구 개발비로 쓸 8천억에서 1조 5천억 원을 2년에서 3년 내에 추가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문제는 이 자금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에디슨 모터스만의 자금력으로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총 인수 자금이 1조 4,800억에서 1조 6,20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에디슨 모터스는 매출액이 900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데 에디슨 모터스는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수 자금으로 1차 유상증자 등을 통해 3,100억 원을 조달하고 인수 후 자금 조달은 2차 유상증자 등을 통해 4,900억에서 5,300억 원 정도를, 그리고 7천억에서 8천억은 자산 담보 대출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유상증자가 뭐예요? 신규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필요한 돈을 모으는 거고요. 그리고 자산 담보 대출은 쌍용차의 자산을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받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 남의 돈이라는 겁니다. 유상증자된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거나 산업은행이 대출 요청을 거절해버리면 이 계획이 모두 무산된다는 거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산업은행도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에디슨 모터스 강영권 대표가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7천억 원 정도의 대출을 산업은행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산은에서 우리의 회생 계획안을 제대로 듣고 우리에게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지원해 줄 것이다. 신용으로 지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쌍용차는 인수합병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법원, 회사, 에디슨 모터스로부터 어떠한 자금 지원 요청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면접으로 치면 산업은행은 아직 이력서도 못 받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은 자금 조달의 내용과 수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입증과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국정감사에서도 에디슨 모터스의 사업성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무조건 될 거예요 이렇게 확신을 찾는데 정작 돈을 대줄 산업은행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산업은행도 눈치가 많이
많이 보일 겁니다. 국민들 세금이라는 점이 가장 크고 이미 한국 GM의 군산 공장 사태를 겪었잖아요. 만약에 에디슨 모터스도 지원을 해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기술력 이야기로 넘어가죠. 산업은행이 에디슨 모터스를 평가하려면 자금력보다 얼마나 기술력과 비전이 있느냐를 볼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증명할지가 관건인 거고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핵심은 지금 에디슨 모터스가 만들고 있는 전기버스 기술력을 어떻게 승용차에 적용시킬지인데 에디슨 모터스의 스마트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면 내년 6월에서 7월에는 완충 시 55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버스 같은 큰 차에 부품을 많이 넣어서 좋은 성능을 내는 것보다 작은 차에 줄일 걸 다 줄여가면서 반대로 성능은 더 좋게 끌어올리는 게 당연히 더 힘들죠. 지금 에디슨 모터스의 기술력은 버스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전기버스 스펙은 현대차랑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쪽은 비교할 만한 대상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좀 비슷한 화물차가 있더라고요. 배터리 용량이 51kWh 정도 되는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23km밖에 안 됩니다. 급속 충전으로 충전을 해도 완충까지 1시간이나 걸리고요. 반대로 아이오닉5는 어떤가요? 58kWh에 336km를 주행합니다. 급속으로 충전하면 배터리 용량은 더 큰데 충전 시간은 에디슨 모터스 화물차에 비하면 절반도 안 걸리고요. 아이오닉5도 주행거리가 그렇게 매력적인 차는 아닌데 에디슨 모터스는 이 차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쌍용차는 일단 전기차 만드는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일반 승용차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쌍용차는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보지도 않았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안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만 평생 만든 에디슨 모터스보다 전기차 스펙을 더 좋게 만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토란도 이모션이 에디슨 모터스 전기 트럭보다 스펙이 훨씬 좋잖아요. 원래 이상적으로 되려면 쌍용차가 승용차를 만드는 노하우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의 전기차를 만드는 노하우가 만나서 현대차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하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는 거나 다름없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그만큼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큰 배를 몰려면 큰 배에서 근무하던 요리사보다 작은 배에서 몰아본 선장이 더 낫다고 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를 만들어본 쌍용차가 승용 전기차를 만드는 게 더 나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너네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안 돼, 이런 말이 아니죠. 지금 에디슨 모터스 상황이 어떤가요? 산업은행한테 대출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 입장이고 이걸 무조건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산업은행은 대출의 조건으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동차 기업이 이걸 증명하려면 얼마나 좋은 차를 만들고 그 좋은 차에 대한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감이 잘 안 옵니다. 회사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획기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진작에 언론 보도가 됐겠죠. 이걸 통해서 회사의 경쟁력을 충분하게 어필했을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 입장에서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와 이거다 이렇게 반응할 만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묻게 되죠. 지금 에디슨 모터스가 말하고 있는 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면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쌍용차가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현대차랑 비슷한 수준으로는 신차가 나와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만큼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죠. 이건 다시 말하면 신차를 빨리 내보낼 수 있는 조건도 아니라는 거고요. 경쟁력 없는 신차를 10종 내놓는 것보다 경쟁력이 있는 신차 3종이 낫습니다. 10종을 내놨는데 연간 판매량이 2만 대밖에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3종으로 1년에 10만 대를 파는 게 낫죠. 그런데 최근에 에디슨 모터스가 2030년까지 신차 30종을 내놓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2030년이면 몇 년 남은 건가요? 올해도 다 갔으니까 8년 정도 남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플랫폼이랑 배터리팩 하나를 제대로 개발하면 이걸 돌렸으면 되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지금 규모의 경제를 노리고 있는 걸로도 보입니다. 지금 현대차가 국내에서 팔고 있는 차종이 딱 30종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승용 모델에 상용 모델까지 다 포함해서 30종입니다. 현대차는 연간 매출이 103조나 되는 대기업이고요. 쌍용차는 연간 매출이 3조, 에디슨 모터스는 900억, 둘이 합쳐봐야 3조 900억 정도 됩니다. 8년 만에 현대차급으로 성장하는 게 가능할까요? 규모의 경제는 말 그대로 규모로 경제활동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대량 생산의 이익, 대규모 경영의 이익, 생산 설비의 확대, 동일 기업에서의 플랜트 수 증가, 이런 게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정도의 대규모 경영과 대량 판매는 현대차 정도의 대기업에서나 해당되는 말이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인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쌍용차를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지가 문제잖아요. 쌍용차의 경영이 안정적으로 계속되려면 크게 세 가지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국 자동차 시장이 메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나 디자인이 현대차만큼은 나와줘야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신차 출시 주기도 현대차를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는 나와줘야 합니다. 이게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쌍용차의 정체성이 가득 담긴 정통 SUV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쌍용차는 지금만큼 힘든
힘들지 않을 때도 정통 SUV를 모험이라고 생각해서 코란도를 티볼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모험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통 SUV를 개발해서 내놨어요. 그런데 안 팔려요. 그럼 진짜 큰일이죠. 정통 SUV는 일반적인 도시명 SUV랑 플랫폼 자체가 다른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마니아층을 잡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 구분을 해야 하는 게요. 진작에 정통 SUV를 만들었어야지 이 말하고 앞으로 정통 SUV만 만들어야지 이 말은 완전 다른 겁니다. 저도 항상 말씀드렸죠. 쌍용차는 포드 브론코나 랜드로버 디펜더 같은 차들을 봐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건 코란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을 한 거지 앞으로 나올 차들 모두 브론코나 디펜더 같은 차로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가 확정되면 현대차처럼 여러 차종에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죠. 브론코도 포드의 수많은 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요. 디펜더도 랜드로버의 수많은 차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지프도 랭글러 외에 체로키 라인업은 죄다 도심형 SUV에 가깝습니다. 정통 SUV는 나중에 브랜드를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모델로 하나 필요할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정통 SUV 라인업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은 일반 승용차도 좋은 성능으로 뽑아낼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쌍용차도 그렇고 에디슨 모터스도 그렇고 여론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론을 형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산업은행이 대출을 안 해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산업은행이 잘 생각했네 세금으로 살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쌍용차를 안 살리지? 산업은행은 그렇게 보는 눈이 없나?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움직이려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죠. 지금이 딱 그런 단계고요. 몇 년까지 몇 개의 차종을 만들겠다는 말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전기버스 기술력을 승용 모델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느 정도의 스펙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현실화가 가능한지 실제 승용 모델을 위해 전환시킨 스마트 플랫폼은 어느 정도의 착부까지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확신과 근거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하는 단계라는 거죠.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사실 인수합병인 전체 과정만 보면 거의 초반에 불과합니다. 조만간 MOU가 체결될 거라는 것보다 산업은행이 대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궁금하고 긴장됩니다. 사실상 산업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쌍용차의 역사가 여기서 끝날지 다음 페이지를 쓸 수 있을지 결정되는 거니까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를 위해선 이런 계획과 비전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내용을 전할 때는 인수합병이 확정된 건지 진행 중인 건지도 구분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쌍용차와 에디슨 모터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